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8월에 투자 시장을 리뷰함에 있어서 제가 타미당 7을 가장 선두에 배치를 해봤습니다. 저도 40대가 넘어가면서 사실 걱정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한테 그 고민들을 같이 좀 토로하면서 조금 더 자극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유 저렇게 사는 놈도 있구나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으로 여러분들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8월 들어서 오른 것과 오르지 못한 것들을 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대표적으로 주요 자산들, 아니면 기술적 분석, 그리고 주요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보시면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종목만 파는 건 사실 일도 아니에요. 저 그냥 타미당 7 상품 설명서 하나 던져주고 이거 분석해봐 그러면 3분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시장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고 차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는 것은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소득 공백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회사 간판을 걸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진짜 보잘것 없지만 회사는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월급도 주고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영원할 것이라고는 절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잘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늘 조마조마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 공백기라는 것에 대해서 최근에 엄청 좀 와닿는 그런 측면인데, 나이가 들어서도 당장 10만원, 뭐 20만원 못 쓰게 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출이 뭐 여러 가지 제가 뭐 느끼는 바지만 가족과 주위 사람을 지키는 것은 결국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돈을 모으지 못하고 은퇴했을 경우에 자, 20, 30, 40, 50까지는 현업에 있으시니까 어쨌든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뭐 지금은 당장 적더라도 혹은 당장 많더라도 평생 될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5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퇴직금이 쌓일 거고요. 1억 5천만 원을 가지고 퇴직을 하게 되면 5년 소득 유지하면 끝납니다. 300만 원씩 쓰면 3천만 원이잖아요. 5년 쓰면 끝나요. 그러면은 실제로 소득이 빵원이다. 어제 연금 얘기하시던데 연금이 뭐 얼마나 오는지 모르겠지만 뭐 연금도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딱 생계 유지 가능한 시간이 5년 안 될 것 같습니다. 은퇴 후에 삶을 경계를 해야 되는데 바로 이때부터 생존 투자가 시작되는 거죠. 자, 실제 사람이 이렇게 뭐 저도 최근에 사람들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가족과 주위 사람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도 제가 이 KB 부자 얘기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여기 근로소득으로 성공할 확률은 10%라고 합니다. 부자가 될 확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는 금융투자,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상속증여는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현장에서 제도권에서 있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배운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부의 세습이 없는 80%저 같은 사람들은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좀 경계를 해보는데, 늙어서 이런 모습을 경계한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100만 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200만 원, 300만 원 더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100만 원만 있으면 이렇게는 안 될 거다라는 거죠. 눈을 뜨고 계시네요. 심지어. 자, 1억이 있으면은요 10% 배당 나옵니다. 지금 타미당 같은 거 10% 배당 나오잖아요. 그럼 1년에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나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100만 원을 쓰면은 9천만 원이 되는 게 아니라 100만 원 배당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1억만 있어도 우리는 인생을 좀 풍요롭게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아껴서 쓰면. 그리고 뭐 소일거리도 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너 이게 보장이 되냐라고 물어보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원금이 깨지더라도 9천만 원이다 하더라도 90만 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배당이 좀 줄지언정 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들면서 여러분들 노후에 1억을 혹은 2억을 3억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배당 투자가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좀 잔소리가 있었지만 이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주로 봐야 되는 자산군들이 있습니다. 이거 한눈에 보는 매트릭스 차트인데요. 설명 하나씩 해드릴게요. 자, 보통 여러분들 지수, 통화, 원자재, 실물, 자산 이렇게 큰 카테고리로 많이 보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금리가 먼저냐, 지수가 먼저냐, 아니면 통화가 먼저냐,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경기 사이클에서 선순위를 공부하는 게 바로 경제학인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자, 8월 들어서 여기 7월, 8월입니다. 7월, 8월 다 7월, 8월이고요. 여기 S&P와 나스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8월 들어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지수 형태인 거죠.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유독 보시면 쭉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 빠지고 날아가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달러입니다. 다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 날아가고 있는 게 바로 달러인 거죠. 실질적으로 달러는 통화잖아요. 통화는 상대적인 가치, 교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유로화가 올라가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엔화가 올라가는 겁니다. 달러가 빠진 만큼. 물론 비율만큼 다르겠지만. 자, 그래서 통화의 구매력이 낮아지니까 달러가 빠지면서
자산 가격들이 올라가는 게 일단 경제 사이클이에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100%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주식시장은 상승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달러와 반대로 가는 습성들이 있는 이 금 가격은 지금 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또 뭐 있냐, 채권. 달러가 빠지면 채권이 올라가죠. 금리가 떨어지면 지금 가격 채권이 좋기 때문에 더 올라가는 게 또 통화와 반대로 가는 상품들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달러만 날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것들이 결국 지수, 그다음에 채권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엔화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니케이랑 H쉐어 홍콩 지수도 있는데 이건 번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시장을 예측할 때 S&P 지수 차트인데요. 주로 분석할 때 이동평균선 많이 씁니다. 이동평균선에서 지금 되게 유의미한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평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경기선이 주황색이에요. 핑크색이에요. 200일선. 그다음에 120일선 이렇게 있고. 1년 전을 놓고 보면 200일선을 뚫고 올라왔을 때부터 시작해 보면 우리는 안전해요라고 S&P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S&P는 조정이 2번 정도 있었어요.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조정이 2번 정도 있었다라고 봤을 때 1년 전을 놓고 보면 이 조정마저도 200일선 위에서 121선 위에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흐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5일선에서 21선 빨간색인데 여기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검은색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단기적으로는 상승 추세. 그러면 전고점에서는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버퍼가 요만큼 있다라고 보면 되죠. 전고점을 뚫으려면 또 어떤 펀더멘탈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문제는 저항선인데 전고점을 다시 테스트하는 상황에서 다시 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지가 좀 관건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시장 자체는 상승이고 단기도 21선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고 조정도 2번밖에 없었고 하는데 이제 저항이 전고점 돌파가 관건이다라는 겁니다. 자, 좀 보시게 되면 하나만 더 볼까요? 눈에 띄는 차트가 바로 채권 차트입니다. 채권 차트. 최근에 8월 이후에 가파르게 올라오던 상승장 보면 21선의 빨간 선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냥 한 번도 내려꽂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확신이 드는 건데, 앞서서 통화 가치가 하락한다라고 했고, 통화 가치가 하락할 확률은 100%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보는 거는. 그러니까 무조건 채권은 올라간다라고 배웠죠.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은 올라간다. 실제로 연준에서 7월 중순부터 금리가 인하될 거다라고 그런 예측이 있었고, 실제로 FOMC에서도 금리 인하, 잭슨 홀에서도 금리 인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동평균선을 한 번도 하회하지 않고 정배열 형태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것은 결국 채권이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두 가지 여러분들 보실 게 그렇죠. 정리를 하나 해보면, 대세는 금리 인하구나. 그러면 주식시장은 상승하고 고점이고, 근데 채권은 추세가 유지되고 있구나랍니다. 여기 지금 고점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뭐 전고점 보이세요? 그냥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시장을 더 넓혀보면 채권은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중입니다. 이만큼의 버퍼가 더 있다라는 거죠. 이만큼이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리를 한번 해봤고 이제 방향성이 보여요. 주식과 채권을 놓고 보면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겁니다. 공부했으면 써먹어야죠. 그리고 주식이 오르면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도 배웠고요. SPY, S&P에 투자하는 VO 마찬가지고, 타미당도 배웠고요. 솔미당도 배웠습니다. QQQ 나스닥에 투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갈 것 같고 투자 상품도 뭔지도 배웠고 선택만 하면 됩니다. 근데 투자에서 100%는 없더라도 이 정도 분석하고 나면 사실 여러분들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채권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물론 당장 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0.5냐 0.25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채권 투자하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맞아요. 훨씬 더 그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물 한 잔 마실게요. 이 정도 하면 이제 사실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PB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채권 투자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채권 투자하는 거는 인내도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뭐 올라가면 올라간 건데 수익률은 떨어져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한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어렵고 혼란스러우니까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우리는 주식을 투자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으면서 주식을 투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채권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에 변수가 되는 부분들이 추가가 되는 거죠. 주식이 좋은 건데, 주식이 좋고 고점 부근인 건 알겠는데 뚫고 올라갈 때 뭐가 필요한 거냐? 바로 이 변수들이 있습니다. 금리 B컷 할 거냐? 0.5% 낮출 거냐? 0.25 낮출 거냐? 혹은 뭐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실제로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거의 뭐 확정적이다 보니까 간다라고 봤는데, 시장이 8월 5일 날 급락했을 때가 뭡니까? 바로 이 실업률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전에 엔캐리 트레이드 8월 초 7월 말 때 엔캐리 트레이드, 그리고 이 전에는 실업률이 갑자기 올라가고 있는 거죠. 경기 침체 아니냐, 주가가 폭락했던 겁니다. 이런 변수들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추가적인 공부도 해야 되고 선택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선택 과정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과정들이 결과적으로 시장의 거시적인 흐름 자체를 보고 판단을 한 다음에 선택을 하면 여러분들 교훈이 쌓이는 거고 경험치가 쌓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런 선택 과정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진짜 변수는 바로 실적인 거죠. 기업의 실적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은 벌어야 돼요, 우리가. 시장 공부도 해야 되고 선택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맞다라고 생각도 하고 있는데, 자, 여러 가지 또 시장 자체의 변수들 모두 무너뜨리는 게 바로 이 실적입니다. 실적. 자, 오늘 내일 해서 엔비디아 실적이 나올 텐데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 거죠. 자, 3개월 동안 우리를 웃고 울렸던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자, 바로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전 국민이 엔비디아로 다 집합하는 그런 형태를 보였지만,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여기 130불 넘어갈 때부터 100불 떨어졌을 때 이때 다 털렸어요. 제 고객들도 이때 몰빵했다가 다 털렸습니다. 심지어 엔비디아는 NVDL이라고 해서 2배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3배짜리 레버리지 영국에 상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돈을 잘 벌어왔다라도 한 방에 무너지는 거죠. 그러다가 다 털고 나왔잖아요. 왜냐하면 저거 좀 뚫을 것 같으니까. 근데 다시 다 올라가서 지금 멘붕이 오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대부분 반납하는 상황에서 특히나 이제 본인이 투자를 똑바로 해보겠다라고 배당주도 공부해보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해봤는데 엔비디아가 올라가는 걸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엔비디아는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봤을 때 이런 것도 있어요. 인텔입니다. 저도 인텔을 들고 있다 손절을 했어요. 손실을 많이 봤습니다. 자, 근데 인텔을 예를 들면 한창 우리가 인텔은 사실 뭐 전 국민 모르시는 분들 없잖아요. 인텔이 이렇게 갔다가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바로 미국에서 반도체 보조금으로 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TSMC가 하고 있는 그 엔비디아의 파운드리,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설계를 해주면 인텔이 실질적으로 생산을 해주는 이런 생산이 바로 이 파운드리인데, 이 파운드리에서 미국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바이든이 보조금을 주면서 니네가 한번 가져와봐. TSMC 주지 말고. 하이닉스에 주지 말고. 그러다 보니 기대를 많이 했죠. 그러다 폭락한 겁니다. 실적이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아서 공장을 짓고 가동을 했는데 실적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폭락을 한 거예요. 30불 가다가 20불 갔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더 시계를 넓혀보면 50불 가다가 폭망했어요. 한번. 그러다가 설마 폭망하겠어 다시 올라왔거든요. 또 폭망. 3폭망. 그러니까 사실은 엔비디아도 이렇게 되지 말란 법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닝 쇼크가 나오게 되면 20% 30% 빠지는 건 미국 주식도 일도 아니에요. 메타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몇몇 종목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과연 이런 투자가 맞느냐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적 플레이 특히 하시는 분들, 그리고 경제지표 플레이, 실업률 나오기 전날, FOMC 나오기 전날, 그다음에 뭐 고용지표 나오기 전날 이럴 때 투자를 하실 때에는 결과 자체가 삶에 엄청나게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폭등은 좋아요. 근데 폭락했을 경우에는 그 무너져버린 그 시간과 인내심과 앞으로의 또 기회비용, 자고 있을 때 아들 생각, 뭐 딸 생각, 와이프 생각, 그때 그 막막함이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결과적으로는요, 이 계좌가 폭발하는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안전한 것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폭탄을 뒤집어 엎었거든요. 탄탄하게 밑을 받치고 가자라는 겁니다. 배당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배당주가 메인이다라는 생각인데, 자, 결국에는 엔비디아랑 테슬라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봐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개인들이 배당주를 투자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완전히 아니겠지만 이렇게 꼬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이 폭락장을 버틸 수가 없잖아요. 다시 이렇게 올라올 줄 알았습니까? 더 빠질 줄 알지. 그러니까 손절을 한단 말이죠. 다시 올라가면 이 파동에서 못 버티고 올라가도 손절이죠. 요 파동에서 손절인 거죠. 이렇게 되는 것들을 뭐 경험이 길면 긴 만큼, 짧으면 짧은 만큼 다 겪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감정 소비를 줄이자는 게 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노동력을, 레이버 인컴을 파이낸셜 인컴으로 바꾸는 거. 우리가 지금 노가다 하는 이유가 바로 이 경제적인 부를 이루기 위한 건데, 자고 있을 때 돈을 벌어오는 게 바로 배당입니다. 죽을 때까지 반반 확률에 베팅하지 마시고 안전한 배당으로 가자라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 탐비당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배당에서 90% 깔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주식 많이 해요. 좋아합니다만 10%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 1억을 갖고 있으면 1000만 원만 주식하시더라도 1000만 원에 30%씩 300만 원씩 나옵니다. 얼마나 커요. 여러분들이 1억으로 3억, 5억 만들 확률은 제가 보기에 5%도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제가 10년 동안 봐왔잖아요. 불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흥분했네요. 또 몇몇 분 계세요. 그냥 안 보시는 분들, 돈이 너무 많아서 한 5%만 투자하시는 분들, 신경 안 쓰시는 분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계형으로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배당이 맞아요. 배당 나오는 것들로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오늘 특히나 또 투자의 방향성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나스닥 계열, 그리고
미국 배당 계열인데 미국 배당 계열은 다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나스닥 계열은 또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장 자체는 완전히 갈리는 모습을 보였고 배당 계열이 만약에 재미없다. 난 이건 못하겠다. 너무 재미없어서. 그러면 최소한 나스닥 계열로 가시는 거죠. 나스닥 계열로. 나스닥 커버드 콜 계열로. 근데 저는 이것보다는 이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슈드가 사실은 저는 특히나 이 시대를 잘 타고났다라고 생각하는 게 슈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건 되게 행운인 것 같아요. 행운인 것 같습니다. 타이거 배당 시리즈가 갖고 있는 게 바로 슈드잖아요. 슈드 주식인데 찰스 슈왑에서 수수료도 싸고 다우존스 30개 종목 중에서 100개 종목을 뽑은 겁니다. 30개 우량주 중에서 다우존스의 이 디비전 배당주에서 100개를 뽑은 거예요. 한 30이 아니라. 그래서 100개를 뽑은 주가 다 배당주라는 거죠. 그리고 12개월 수익률 3.53. 배당은 무조건 증가하는 거. 배당금은 무조건 증가하는 거. 5년간 배당 성장률이 13.5%. 지금 당장 3.5더라도 내년에 13%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또 10%가 증가하고, 물론 올해는 3%밖에 증가를 못했어요. 이런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증가한다는 게 어딥니까? 그래서 꾸준하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5년 배당 성장률 13%, 1년은 3.7 이렇게밖에 좀 못 오르고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주가 한번 볼까요? 나는 배당 3.5 싫어. 주가 1년간 수익률 볼까요? 1년간 수익률 13.37%입니다. 많이 올랐죠. 배당 3.39,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배당은 좀 줄어든 모습이 있긴 한데, 어쨌든 배당과 수익을 합치게 되면 여러분들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타이밍이 안 맞았다, 그리고 주식이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슈드만 들고 있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슈드는 분기 배당이고 미국의 직투는 세금 혜택이나 양도세가 불리하다 보니까 한국판 슈드가 있는 게 바로 타미당인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렇게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과연 적은 수익률인가요, 여러분들? 그래서 실제로 불확실한 20%, 제가 보기에 주식하시는 분들 20% 보면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확실한 10%는 배당인 거죠. 물론 여기도 약간 변동성은 있겠지만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지금 보시면 1년 동안 배당은 당장 서운할 수 있어요. 3%, 4%는. 근데 실질적으로 장기 투자가 주는 복리의 마법을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결코 서운하지 않습니다. 제 1년간 나스닥의 기술주가 폭발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어떤 성장세를 좀 바꿔놨죠. 시장의 판도를 좀 바꿔놨는데, 이 모든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나스닥 상승이 좀 가팔랐기 때문이지, 결과적으로는 오랫동안 투자하면 나스닥이 섹터 투자인데 결과적으로 반도체가 평생 죽을 때까지 영원히 올라갈까요? 이건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S&P는 결과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좋은 거고, 섹터의 QQQ 나스닥은 결과적으로 그냥 이 기술주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이 섹터가 영원히 갈 수 있을까? AI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그 유명한 얘기 아시죠? 방 안에 공기가 너무 안 좋아서 AI한테 공기를 좀 좋게 해줘 이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했던 거예요. 근데 AI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공기를 안 좋게 하는 게 바로 사람이 숨쉬고 있는데 이산화탄소가 나오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공기가 안 좋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AI가 사람을 죽여버려요. 이런 시대가 오면은 이제 AI 폭망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여러 가지 책들 보면은. 이제 그런 시대가 물론 오면 안 되겠지만 섹터 투자의 성격이 너무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게 슈드를 가지고 50만 원씩만 20년 투자하게 되면 2억이 되는 거고요. 100만 원 투자하면 4억이 되는 겁니다.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모아가는 겁니다. 슈드는 한 번도 배당을 깎지 않았어요. 주식수를 모아가면은 한 주가 있으면 3달러 나오고요. 100주가 있으면 정확히 하겠다. 100주 있으면 283달러. 빨리 하고 밥 먹어야 돼가지고. 1000주 있으면 2830달러가 나옵니다.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또. 하여튼 한 주 모아가는 재미가 있다라는 거죠. 타미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타미당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앞서 쭉 설명드렸지만, 결과 배당을 가져가자라는 건데, 시장이 이제 타미당은 1년 동안을 거쳐오면서 두 번의 레벨업이 있었어요. 보시면 요 9,000원에서 10,000원 올라오던 요 레벨, 그 다음에 10,000원에서 안정적으로 요 120에서 경기선을 지켜주면서 10,000원 이상에서 노는 그 두 번째 레벨 잘 지켜줬습니다. 시장이 폭망하더라도 10,000원 이상을 지켜줬던 이 타미당의 위험을 보여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타미당 시리즈 3개를 합하게 되면 시총이 2조가 넘어가요. 그러면 웬만한 이제 상상사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9,000원에서 10,000원 넘어가는 이 시점부터는 이제 거기서 더 이상 그냥 ETF가 아닌 겁니다. 그냥 공룡이에요, 공룡. 미국과 똑같이 궤를 같이 하고, 물론 환율이 빠지면 조금 이제 리스크가 있겠지만 그 부분들은 제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해지하는 방법들을 좀 알려드렸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아요. 장단점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30% 올랐다가 30% 빠지는 이런 반도체 계열의 15% 배당이냐, 아니면은 앞서서 꾸준하게 올라가고 신경 안 쓰고 그냥 나는 한 주 모으는 그 재미냐를, 성향 차이니까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 좀
뭐 나쁘다 좋다 하진 않겠지만 결과적으로 꾸준하게 좀 모아갈 수 있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드리고 있어요. 또 10,000원 떨어지면요 약간 또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오늘자인데 10,000원이 떨어지게 되면 다시 올라오는 데 있어서 주식을 팔고 다시 또 그 회복률의 2배만큼 올라와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약간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죠. 대신 올라올 때는 또 무섭게 올라올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정리해볼까요? 뭘 사야 되냐라는 말을 뭐 많이 들어요. 저도 뭐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 사도 되나요? 이런 것들. 자, 그냥 일단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대로 한번 해보세요. 주식 살 때 진입의 이유들이 다 있잖아요. 나는 이걸 왜 샀고 이것이 무너지면은 빠져야지. 혹은 뭐 기술적으로 본다면 요 레벨이 무너지면 팔아야지. 이런 것들 다 이유가 있을 텐데요. 자, 배당이 10%가 나옵니다. 물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제사를 깎아서라도 나와요. 근데 다시 올라오는 게 바로 슈드고요. 그 슈드의 배당들은 장기 투자로서 12년 동안 검증이 됐습니다. 자산권 중에서도 주식은 고점이라는 걸 설명을 드렸었죠. 채권이 더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채권만큼 안전한 것이 바로 배당주다. 금리가 떨어지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카드가 사라지면 뭐가 남겠습니까? 결국 기업 실적만 남아요. 실적이 안 좋아지면 인텔 꼴 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왜냐하면 금리 인하에 대한 카드가 사라졌잖아요. 그런 리스크를 해지하는 것이 배당주는 금리가 떨어져도 좋고요. 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있잖아요. 그리고 실적도 좋은 종목들만 뽑아놨어요. SCHD는 좋은 종목들만. 제가 몇 개 보여드렸지만 로키드 마틴 주가 이렇게 많이 올랐고요. 블랙록도 많이 올랐고요. 다 이렇습니다. 슈드에 들어간 종목들. 배당이 깎이거나 손절가 이상이면 계속 모은다라는 생각으로 9,000원 이하, 9,000원 이상이면 계속해서 모아도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것들 표를 보시고요. 50만 원씩만 모아보세요. 100만 원씩만 모아보시고요. 주식으로 다 하지 마시고요. 하나 걸리는 거 리스크도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콜옵션 매도에 대한 프리미엄입니다. 이게 면밀히 저도 추적을 할 거예요. 저도 왜냐하면 금액이 커요. 여러분들 저도 이 배당주에 몰빵하고 있는 상황인데 완벽한 상품이 없기 때문에 이 콜옵션에 대한 리스크는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하셔야 됩니다. 한 방향으로 계속 변동성이 커지면 불리합니다. 계속 하락하면 불리하고 계속 상승하면 불리한데 계속 하락하면 다 불리할 거예요. 그렇죠? 슈드도 불리하고 뭐 나스닥도 불리하고 S&P도 불리하고 다 불리할 텐데 계속 오르는 상황도 불리합니다. 계속 오르면 불리해요. S&P가 계속 오르면은 실제로 이 코버드 콜에서 여기를 넘어가는 측면에서는 손실이잖아요. 여기는 프리미엄으로 다 이득인데 계속 올라가면 계속 손실이 불어나요. 그러면 주식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식이 요만큼이나 있었지만 매도해서 내가 주식을 깎아먹으면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됩니다. 점점 기초 체력이 약해지는 거죠. 이때는 팔아야 돼요. 이때는 저도 팔 겁니다. 그러니까 9,000원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급등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셔야 되죠. 만약에 금리 인하를 0.25를 했는데 다음번에 또 금리 인하 할 수도 있어. 잃어버리면 이제 폭망하는 거죠. 채권은 계속 올라갈 거고요. 채권이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결과적으로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할 거면 투자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리스크를 다 안고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많이 알아서 돈을 벌면 저도 이렇게 안 살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해치하려는 게 바로 이 분산입니다. 분산. 다 하시면 돼요, 그냥. 근데 배당의 레벨들을 맞춰서 결과적으로 배당을 받고 배당을 재투자할 건데 어디다 투자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책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처음이시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기초 체력을 쌓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지속적으로 배당을 받고 월에 2번 배당 받고 월에 3번 배당 받고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해보신 분들은 그 재미를 알아요. 여러분들 안 해보신 분들은 당장 해보시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방송 준비하는데 한 3일 걸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별거 아닐 수 있겠지만 제가 진심을 담아서 했던 만큼 여러분들도 일단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뭐 절세 계좌도 있고 뭐 리츠 조합도 있고 뭐 다른 뭐 조합들 여러 가지 채권 조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차차 저랑 같이 이렇게 공부하시면은 저만큼은 아니더라도 이제 비슷하게 따라오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